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2021년 트렌드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2021년 트렌드 키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단어입니다. 카우보이, 영웅,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21년을 이끌어갈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의 약자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한번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단어는 트렌드를 이끌어갈 10글자의 약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하나부터 10개까지 읽어드리고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ming of Vnomics. 그래서 Vnomics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Omni Layered Home. 레이어드 홈.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집의 기능이 변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We are the money friendly generation. 자본주의 키즈라는 뜻인데요. 자본주의에 익숙한 세대들이 이제 2021년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First we pivot. 거침없는 피보팅이라는 뜻이고요. On this rollercoaster life. 롤러코스터 라이프를 타듯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Your daily sporty life. 오하운. 많이 아시죠? 오늘 하루도 운동이 굉장히 열심인 요즘 세대들을 뜻하는 단어고요. Heading to the resale market. N차 신상이라 그래서 재고 상품에 관한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의미고요. 여덟 번째,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 CX universe라는 단어고요. 아홉 번째, Real me. 레어블링 게임이라고 진짜의 본인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Untagged, Untagged with a Human Touch.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단어로 최근 2021년 트렌드는 10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Vnomic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Vnomics는 세 가지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뜻하기도 하고 verify라고 해서 다양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뀌게 될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중유 속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팬데믹은 항상 미래를 앞당겼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사회적 대변혁은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있었고 인류는 위기를 감지하면서 변화하고 항상 그것을 극복해왔다는 점인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경제와 소비의 변화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 한번 다음 장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여지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감기나 퍼펙트 센트 같은 SF 영화의 설정이 나왔다면 2019년도까지만 해도 너무 설정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했겠지만 코로나를 겪어본 지금의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영화의 일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확 달라진 적은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바뀐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주는 불안과 공포감은 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면역학과의 권위자인 마크 월버트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의 자체의 확산과 종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바이러스가 흔들어 놓은 소비와 경제의 행방을 그려보는 시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의 2021년 소비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를 할 예정인 건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알파벳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V자라는 거예요. V형. 그래서 빠른 회복형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면성이 높으면서 대체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면성이 높아서 초기에 강한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대체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고 기대되는 업종인데요. 예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소아과, 치과, 이제 병원들 방문을 자제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치료를 위해 병원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네 방문형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요. 방문이 꺼려졌던 학습지나 가사 지원 서비스, 과외 등 이런 방문형 서비스가 현재는 줄었는데 V자형처럼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거나 회복이 되게 되면 또다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 때문에 많이 안 하게 되었던 색조 화장품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색조 화장품도 매출이 굉장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으로는 U형이라고 하는데요. 완만한 회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도 높아요. 대면성은 높은데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가장 타격이 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소비가 긴급하지 않거나 바이러스의 상처가 오래 남을 경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 업종의 개선은 굉장히 다소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는 완만한 회복이 전망된다 라고 느껴지는 경제 회복형이 U형이에요. 그래서 해외 여행, 면세, 출장, 비즈니스, 성형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에 자리를 내어주고 노래방, 헬스장은 출입 제한 등으로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특수 지역의 편의점도 그렇고 정장을 맞추는 테일러샵들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회복이 점점 느리게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부분이 U자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W자형이라고 하면서 물결형이라고 하는데요. 대면성도 높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면성이 높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형인데요. U자형과 다른 점은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업종이기 때문에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바로 회복을 보였다가 또다시 방역이 강화되면 또 주춤했다가 그래서 빠른 물결 치듯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중교통, 식당, 카페, 술집. 지금도 9시 이후에는 식당들을 갈 수가 없죠. 이렇듯 굉장히 민감한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은 실제로 방역 단계가 완화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의 V자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형의 W자형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설명드릴 산업형은 S자형이라 해서 가속형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온택트라고 하면서 트렌드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부분을 볼 수 있죠. 온라인 쇼핑, 배달, 배송 같은 비대면 유통이나 기존의 소비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던 캠핑이나 골프, 국내 여행, 호캉스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수혜를 입고 있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이제 홈트, 운동기기라든지 아니면은 HMR이라 그래서 넷플릭스, 왓챠 이런 OTT 서비스도 이것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산업은 다음 유형인 코로나 특수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트렌드를 타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한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은 계속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역-V자형이라고 이야기하거나 A형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특수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의 산업들의 특징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성을 떼서 갑자기 많이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었지만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더 늘어난다 해서 그 성장이 계속 지연되지는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 그래서 S자형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지는데요. 반사 수요나 보복 소비가 늘었다라는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실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반사적인 수요나 보복 소비로 인해서 특수를 누렸던 유행인데요. 첫 번째로는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장 많이 히트를 쳤던 게 화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이나 사치품들, 그 다음에 극장을 못 가니까 자동차 극장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가구라든지 피부관리, 기초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패션 쪽을 꼭 집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집과 관련된 홈웨어, 라운지웨어, 원말 웨이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밖에 나가질 않잖아요. 집에서 있다 보니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편안한 것들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이 유형의 상품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바로 곤두박질 치진 않겠지만 이전과 같이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역V자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5가지의 유형에 관해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꼭 한 번씩 이런 부분이 바이러스랑 연결돼서 이런 상업군들에 속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때는 어떤 군에 속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접촉하지 않는다의 의미의 언택트일 건데요. 2019년 정도만 해도 전염병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앱들과 키오스크 같은 서비스들은 우리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향후 언택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인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궁금점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온택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언택트가 가장 뜨거웠던 새 영역인 재택근무, 원격 수업, 비대면 유통이라는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진을 보면 저녁에 찍은 건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직장인들이 있어야 할 사무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은 요즘에 쉽게 발견되기도 하죠. 뿐인가요? 상가들도 비어져 있고 공실이 많이 나오는 현재인데 저만 해도 옛날에 당연히 회사에 있을 시간대에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출근 안 했어? 라고 물을 텐데 재택근무라 통화가 가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직장인들은 대체로 새로운 업무 형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돌발 악재가 부른 고육지책이지만 오히려 기효율 거품을 얻어내는 기회가 됐다라는 시각들도 있고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출퇴근 시간이 줄고 직원 간의 잡담도 줄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재택근무, 시차 출근, 선택근로 탄력근무,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던 유연한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는 많은 조직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기도 하죠. 재택근무가 모든 면에서 근데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협업이 중요한 부서에서는 당연히 효율을 떨어뜨리면서 업무 간의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지시의 민감도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제 2년 차잖아요. 익숙해지면서 그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재택근무였습니다. 두 번째, 원격 수업.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원격 수업이라는 건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굉장히 핫하죠. 온라인 개학. 대한민국 교육계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죠. 하지만 우정한 원격으로는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되고 대학생들은 강의실만큼이나 동아리나 학회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제일 빠른 속도로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고
결합되는 형태의 뭔가의 새로운 방향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 원격 수업에 관한 블렌디드 러닝에 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꼭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학습 방법에서까지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서 나온 게 블렌디드 러닝인데요. 대면 수업을 위주로 하되 온라인 수업이 보조적으로 사용되든 블렌디드 러닝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히 보완하는 수업의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대, 고대, 카이스트 등 대학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역진행 수업 방식을 활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학생들이 미리 교수가 제공한 강의 영상을 학습을 하고 강의실에서는 다시 대면을 했을 때는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형태로 일부 교과목을 수업을 했던 방식인데요. 온라인 강의가 교수와 학생들 모두에게 익숙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부터는 더욱 자유롭게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플립 러닝들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택트 유통이라고 하면 2020년부터 21년까지 비대면 유통이 크게 성장했던 해였죠. 그래서 X자, S자 성장에서 전술했듯이 이미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날개를 단 격입니다. 유통 역시 그 형태는 근무나 교육과 마찬가지로 최적 지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형태가 유연하게 섞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언택트 강화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성도 향상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에 부담이 없어서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로는 자동차의 탄채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택트 존이라는 건데요. 언택트를 기초로 하되 인간적인 접촉을 보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아모레 스토어를 한번 가보시면 고객이 혼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옆에 바로 카운슬링 존이라는 곳이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과 메이크업도 도와주고 있는 온라인, 그러니까 언택트와 온택트가 결합된 언택트 존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들택트라는 거예요. 언택트와 인적 서비스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서비스인데요. 경험 배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원더스 대표 김창수가 미들택터라는 용어를 개념화했다는데 이 서비스는 대면 배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유통망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러한 트렌드의 경랑 속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코 온라인이 모방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될 것들은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변화한 가치를 찾는 소비자들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서 어떤 패션 사업을 이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 때에는 고통을 분담하는 브랜드와 기업들의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건데요. 기업은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첫 글자를 따서 ESG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기업은 매출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처우, 기업의 운영과 지배 구조의 투명성 등 모든 투자와 소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땄다는 부분이 ESG 경영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근본에 집중하는 사람들. 현재와 같은 불안은 친환경적인 구매와 본질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켰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의 시간이 멈춰왔을 때 인간의 무절제로 인한 파괴와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두고 소비자들은 관심 있어 하는 사업군이나 상품들의
호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2021년) 트렌드 키워드 두 번째, 레이어드 홈인데요. 옴니 레이어드 홈. 레이어드 룩이라는 단어 아시죠? 층이진 모양이란 뜻으로 여러 곁을 겹쳐서 스타일을 했다라는 여러 단을 연결하는 것도 레이어드 룩이라고 얘기한다는데요. 레이어드 홈, 그러면 집이 여러 개가 의미가 있다라는 단어인데 집의 다양성과 변화에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공간은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변하면 미래도 변합니다. 미래 소비 산업의 요람은 결코 집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레이어드 홈은 집의 형태와 의미가 다층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존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형적이고 고정된 공간이었던 집이 요즘엔 변화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집과 동네는 한 10여 년간 꾸준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전 국민이 오랜 시간 집에 머물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마치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멋을 부리는 레이어드 룩처럼 집이 기존의 기능 위에 여러 가지 층위의 기능들을 덧대면서 무궁무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옴니 레이어드 홈이라는 단어입니다. 옴니 레이어드 홈. 집에서 보여주는 층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기본 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집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안식처, 보금자리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집에 반강제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식처로서의 기능이 확장되고 더욱 강화가 되었다는 의미의 기본 레이어고요. 두 번째로는 응용 레이어예요. 이전에는 집 밖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거의 한 예로는 홈오피스,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근무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대신 집에서 재택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홈카페, 홈캠핑, 그 다음에 홈트 운동도 많은 부분들이 요즘에 집 안으로 들어왔죠.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응용 레이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확장 레이어.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요즘 MZ세대들은 본인들의 집을 내가 사는 지역이나 동네까지 확장 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세권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슬리퍼를 신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까지를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확장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옴니 레이어드 홈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도 단연코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기본 레이어라는 건데요. 집의 기본적인 영향, 안식처로서 강화되는 부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집이 이제 새로운 역할들이 재조명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실험을 했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물리적 자산으로서의 하우스 이전에 거주자의 행복의 가치를 발현하는 홈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머물고 있는 공간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가구나 가전들에 관한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고 그 다음에 집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다음 영상은 한번 보시고 레이어드 홈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께 틀어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이제 호텔 같은 집, 인테리어가 잘 된 집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나 스토리를 가진 집에 관한 의미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